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우리 기술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업체가 원전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 기술이 잘 나갈 때는 이 원전 관련 발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실적도 꽤 좋고 흑자를 꾸준히 냈던 업체였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피면서 이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해도 신규 발전소 건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.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철도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같은 다른 그 신규 사업들에 집중을 했고, 여기다가 이제 그 방위 사업인 차륜형 장갑차 공조 시스템 같은 데도 또 눈을 돌렸습니다. 그래서 그쪽 매출액이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. 이미 철도 PSD 시스템에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0%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고요. 그리고 이 방위 사업에서 한 25% 정도 매출을 발생해서 둘이 합쳐서 거의 50% 이상 이 그 원전과 관련 없는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, 즉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빻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. 지금 우리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 수주를 딴 수주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원전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. 한데 중요한데, 이분이 대부분 2022년, 21년 이때 문재인 정부 시대 때 그 수주를 한 것인데, 이게 올해 끝나는 것도 많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업무가 발주를 받아서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만 되는데,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해서 백지화를 한다고 했지만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발주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작은 것들로 이제 발주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.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발전소 그 제어와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이런 그 발주량들이, 그러니까 발주를 받은 것, 수주한 것들이 한 1,300억 정도 되는데,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남은 것들이 한 1,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상반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 100억 정도 매출했지만 올해는 148억 정도 매출을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작년보다는 매출이 늘어난 걸로 잡혀 있지만, 매출 원가나 또 이 판관비 관리에 실패하면서 적자를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 업체죠. 단기 순손실도 한 8억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것은 최대주 지분이 다 합쳐봤자 9%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이건 뭐 대표이사도 한 2.7%밖에 안 되고, 같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2%나 1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이 뭐 9.27%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경영권이 좀 그러니까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그 콜옵션을 행사해서 조기 상환권을 행사해서 이걸 한 25억 정도를 이제 물어줬죠.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이 돌려줬는데, 이게 전환 가격이 1,560원짜리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금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이 우리 기술이 주가가 많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한 거죠. 원래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에게는 목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오픈합니다. 그렇게 해서 투자 결정을 받았는데, 그 투자 결정을 했던 투자자가 이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내놔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우리 기술은 예전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작전을 할 때 함께 손을 댄 종목으로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죠. 자, 우리 기술이 주가도 계속 이제 한 1,000원대 초반에서 한 1,8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 주력 사업이었던 원전 쪽에 발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철도 쪽이나 이런 쪽 사업도 대부분 이제 좀 투자가 이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외형이나 순이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호재성 재료로 이제 원전, 기존에 수주했던 원전에 납품하는 그 납품 실적이 이번에 분기에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긴 하는데요. 그런데 이런 기존에 받아놨던 그 수주들이 대부분 하루하루 이제 소진되어 갈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
한 1,000억 정도 되는 매출 그 수주량이라고 할지라도 2024년과 2025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이 흑자로 전환돼서 할 가능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자체가 이 성장을 하거나 이러긴 되게 어려운 그런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뭐 원전 관련주다 해가지고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다 할지라도 원전 관련주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입으로만 이런 그 원전 테마주를 떠들고 있는데 결국은 원전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큰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그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, 즉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겠다는 것을 선명성을 입으로만 부각할 뿐이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원전 관련주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쏟아부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, 특히 정부 정책 수혜주는 예산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입벌구에 당하는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